선생님도 민사상의 책임이 있다고 하세요. 민사상에 진행하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의뢰인분을 고소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이강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스토킹으로 피해를 입고 계시는 의뢰인분을 상담해드리러 왔거든요. 의뢰인분의 피해 상황을 어떻게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이렇게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번개장터라는 곳에 제가 비전 프로라는 기계를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540만 원짜리를 주변 기계 다 포함해서 420에 내놨거든요. 좀 저렴하게? 네, 일반 금액보다 좀 저렴하게 냈던 건 이제 안을 몰래 구매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처분하기 위해서 420만 원이라는 금액에 내놨고요. 그래서 이걸 구매를 하겠다고 연락이 온 거죠. 네, 연락이 온 거죠. 그분한테 판매를 하시려고? 네, 그분이 이제 처음에 저쪽으로 오기로 했었다가 그러다가 이제 어디서 거래를 하신 거예요? 갑자기 이제 일산 쪽으로 장소를 자기가 바꾸더라고요. 자기가 10만 원을 더 줄 테니 와줄 수 있냐. 근데 제가 이렇게 연락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목소리도 못 듣고 출발하는 경우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자기는 노쇼라는 개념을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약금이라도 걸어두겠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제 계좌에 2만 원이라는 그 노쇼 개념의 금액을 받고 출발한 겁니다. 그럼 의뢰인분께서는 그분이 메시지로만 이렇게 좀 비싼 물품을 거래를 하시려고 해서 신뢰가 안 가가지고 나는 통화도 좀 하고 싶다 이렇게 하니까 그분께서 그러면은 믿어라 뭐 이런 개념으로 2만 원 예약금을 그렇게 걸어 놓으신 거네요. 안 할 테니 그러면 그분이 실제로 나오셨나요? 그분이 나오진 않고요. 저한테 직접 자기가 못 가고 직원한테 부탁한 거니 그 직원한테는 확인만 부탁해주면 좋겠고 직원한테는 산다는 말은 좀 비밀로 좀 해달라고 그렇게 엠바고 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확인만 되면 바로 입금한다길래 저는 이제 이게 중요하니까 빨리 확인만 시켜두고 저는 이제 돈만 받고 가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그럼 사기로 한 그분이 나오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낸 거네요? 네, 그렇게 일단 제품을 되게 상세히 설명드렸고 나오는 것까지 다 확인시켜드렸고 제품 문제를 확인했고 이게 생각보다 저렴하게 나와있더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제 입장에서는 420만 원에 대한 거니까 당연히 저렴하다고 얘기를 했던 거고 이분은 그 사기꾼한테 320만 원 입금했어요. 제가 그거를 캐치하는 순간 이분 잘못됐다, 사기당하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신고를 하게 된 거고요. 이 대신 온 분도 이 사람 통해서 저희 둘을 내보낸 사람한테 입금만 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보면 저는 시간 피해자고 이 사람은 금전적인 피해자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람한테 지금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나중에 물어보니까 혹시 어떻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저도 이제 이 사람도 이렇게 뭐 비밀로 해달라고 한 거를 저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사기당한 거 맞다고.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도 저 죄송해서 전부 가지 말라고. 저는 좀 이상한 거 상관없고 경찰분 오시면 저는 제 경찰서 있을 때까지 있을 테니까 그러고 제가 경찰분 도착했을 때 제가 이분한테 연락처를 주고 제 대화 내용을 다 보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경찰분도 얘기하기로는 저는 피해본 게 없으니 자리 떠나도 된다고 얘기했고 다 떠났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대화 내용에서는 선생님은 아무 잘못 없으니 이렇게 해서 잘 얘기해서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를 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요거 이제 거래가 끝난 다음부터인데요. 범인은 보이스타를 고소할 겁니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원만하게 해주시면 좋습니다라고 했는데 최대한 협조 부탁드리고 어차피 선생님 처벌 안 받으시니 그대로 진술해주세요. 가능하죠. 마음고생 하실 텐데 그놈들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그리고 마무리가 되신 거죠? 네, 여기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죄송한데 제가 상담해보니 선생님도 민사상의 책임이 있다고 하세요. 민사상에 진행하라고 합니다. 변호사한테 물어보니 진행하자고 말씀드려 이렇게 저한테 온 거예요. 선생님 그 사람한테 2만 원 받았죠. 2만 원은 이 사람이 준 게 아니고 출발할 때 그 사기꾼이 저한테 보낸 거고 그걸 찝찝해서 아직도 지금 통장에 그대로 있습니다. 건들지 않았고요. 본인 금전적인 때문에 거짓말을 상대를 기만한 거 이러면서 도의적 책임이 있는데 이때부터는 사람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사과했냐고. 그러니까 사과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은 저한테 사과를 받으면 제가 민사상에 뭔가 불이익을 제가 받을 것 같으니 계속 그 얘기를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이제 제가 이제 법률 상담을 못하니 이제 경찰 쪽에 물어보니까 이제 스토킹 범죄 쪽으로 할 수 있으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제스처를 취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현장에 나오셨던 분이 괴롭히는 거죠. 계속 괴롭히는 거죠? 그 사람 어차피 그 이후로는 연락이 계속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 민사소송 걸겠다 뭐 이런 저한테 일부 잘못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 뭐 그러면서 아내분 몰래 사셨다고 하는데 아내분한테 거기 집으로 내용 증명 갈 거다 이런 식으로 오니까 제가 선생님 잘 당황했던 거였고 이렇게 문자로 협박식으로 그렇게 보낸 거죠. 당신 근데 이런 것까지 지금 한 거 보면 제 이름을 검색했고 분명히 어떻게 했던 것까지 제가 다 느껴지게 제 직장까지도 제 뭐 어디 집까지도 분명히 올 것 같은 느낌이 인적 사항까지도 그렇게 알아내고 그거를 이제 그 이후에는 문자로 이제 너무 괴롭히니까 더치트라는 사이트에다 계속 올리고 더치트 사이트에는 제가 마치 그 사기꾼이랑 동전이랑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문자 보내고 뭐 더치트 사이트에 사기꾼 매일 이렇게 올리고 허위글 게시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너무 많이 받아요. 경찰서에서도 연계해서 받는 것도 연계받아서 제가 1회차 나갔는데 60점이 만점인데 제가 59점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을 아무것도 못할 정도의 상황이라고 판단되어진다고 얘기할 불안하신 상황이에요. 지금 혹시 의뢰자분께서 지금 당하고 계신 스토킹 피해가 네. 법적으로 봤을 때도 문제가 있는 건가요? 예, 법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스토킹으로 처벌이 충분히 가능한 사안. 합법적으로 강한 예, 왜냐면은 더 이상 나한테 연락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확한 의사를 내비쳤는데 그거를 이제 무시하고 계속해서 뭐 내용 증명 보내겠다, 민사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법적인 조치하겠다 그러면서 계속 여러 개의 어떤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예,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 더치트라고 하는 사이트에다가 의뢰인을 사기꾼이라고 막 게재를 하고 허위 사실을 게재를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불안하게 만드시고 실제로 불안하시고 하기 때문에 스토킹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토킹에 관한 요건이 다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분께서는 또 경찰에서 112 시스템에다가 이제 등록을 하면 뭐 스마트워치라든지 뭐 이런 걸 지급을 이제 경찰에서 해주거든요. 만약에라도 그 상대방이 뭐 찾아와서 해코지를 하거나 뭐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그 스마트워치 버튼을 누르면 경찰이 바로 출동을 해요. 그리고 이제 잠정 조치라고 하는 이제 의뢰인이 계신 곳에서 200m에서 300m 정도 접근을 할 수 없게 그렇게 잠정 조치도 취할 수가 있고요. 만약 더치트라는 사이트를 계속 올라오는 것도 이것도 처벌이 될까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허위사실 명예훼손이기 때문에요. 그것도 이제 고소를 해서 처벌을 할 수가 있죠. 지금 판매자 같은 경우에도 피해자시고 네. 구매자도 피해자일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판매자 같은 경우에는 이 3자 사기에 연루되었고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생기나요? 그 원래 구매하기로 했다는 그 사기꾼 있죠. 그분이랑 그리고 의뢰인분을 사기의 공범이다 뭐 이러면서 의뢰인분을 고소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뭐 사실 그 구매자분이랑 알지도 못하시고 그리고 의뢰인분도 사기를 당할 뻔 하신 상황이시고 뭐 이런 자료들이 다 있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뭐 고소를 당하신다고 해도 무혐의 처분을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무튼 이런 경험 때문에 앞으로 중고 거래하기가 좀 힘드실 중고는 다시는 거래하고 싶지 않고 트라우마가 생기셨나요? 너무 트라우마 생겨가지고요.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 중고 거래를 어떤 식으로 해야지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요? 중고 거래를 하실 때 일단은 통화를 하실 수 있으면은 통화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구매를 하겠다는 그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랑 직접적으로 만나셔가지고 거래를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그분의 이제 뭐 성함을 여쭤보고 그분이 거래하는 계좌 있잖아요. 그게 이름이 일치하는지 그것도 한번 따져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물건을 구매를 하실 때는 그 물건이 너무 싼 건 아닌지 그리고 판매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돈을 더 많이 주겠다는 건 의심을 해보실 만한 사항이신 거죠. 판매자님께서 네. 바로 좀 놓쳤던 부분이 네, 제가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게 정확하셨고요. 네. 상담하고 나서 마음이 좀 편안해지셨을까요? 그래도 100% 편해진다고 하면 거짓말일 수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이런 도움을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쨌든 저랑 안 만나시는 게 뭐 이런 일 이제 앞으로 안 당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라도 뭐 이런 일 당하시게 되면 또 제가 그 도움 드릴 말씀 그렇게 아낌없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법률 사례와 그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법률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